코스피가 하루 만에 17.91%를 뛰어오른 2026년 7월 31일 정작 개인 투자자의 계좌에서는 10조 3,456억 원어치 주식이 빠져나갔다. 지수가 사상 유례없는 상승률을 그리는 순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다름 아닌 개인이라는 이 어긋난 그림이 오늘 장의 전부를 설명한다. 이 하루를 이해하려면 증권가에서 흔히 벌어지는 자리 뺏기 게임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의자는 정해진 수만큼만 있고 음악이 갑자기 빨라지면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뛰어든다. 여기서 의자는 매수 물량이고 음악을 빨라지게 만든 손은 주가를 아래로 걸어둔 공매도와 선물 매도 포지션이다. 가격이 튀어오르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쪽이 손절 대신 대사기를 택했고 그 대사기 자체가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는 순환이 하루 종일 반복됐다. 전날 밤 미국 증시부터 이 순환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다우존스가 1.19%, S&P 500이 1.66% 오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폭이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에서 터졌다. 하루 만에 8.19%가 튄 것이다. 나스닥도 2.78%를 얹으며 반도체 랠리에 힘을 보탰고 이 훈풍은 곧바로 도쿄로 넘어가 니케이 225를 900포인트 가까이 밀어올렸다. 서울 장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아시아 반도체 벨트 전체가 매수 심리로 달아올라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열기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 가장 먼저 꽂혔다. 9월물 선물이 18.79% 급등하며 16만 7천 계약이 넘는 거래량을 쏟아냈고 미결제 약정은 16만 8,732 계약까지 쌓였다. 현물보다 선물이 먼저 더 세게 튀었다는 건 이 상승의 시작점이 실수요 매수가 아니라 파생시장의 포지션 청산이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같은 방향으로 그러나 다른 속도로 달렸다. 코스피가 17.91%, 코스닥이 11.63% 오르는 사이 삼성전자는 상한가에 근접한 23.67%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28.90%를 찍으며 시가총액 244조 원을 넘겼다. 반도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둘의 급등만으로도 지수 상승분의 큰 부분이 설명된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9.30%,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67% 오르며 바이오와 로보테마가 동시에 힘을 받았다. 흥미로운 건 이 열기 속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14% 매렸다는 점이다. 같은 코스피 안에서 같은 날 반도체는 상한가를 향해 뛰고 바이오 대장주 하나는 거꾸로 흘렀다는 사실은 오늘의 매수세가 시장 전체를 고르게 끌어올린 게 아니라 특정 섹터에 쏠려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코스피 100은 20.21%, 코스피 200은 19.99%, 대형 우량주 중심의 K탑 30은 17.09%,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우르는 KRX100도 20.44% 오르며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수 전반이 동시에 뛰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상해 종합이 0.77%, 홍콩 항생이 소폭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오늘 서울장의 상승폭은 같은 시간대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유독 부드러진다. 등락 종목 수를 봐도 코스피에서는 775개 종목이 오르고 그중 12개가 상한가를 찍었으며 코스닥에서도 1557개 종목이 올라 14개가 상한가에 안착했다. 하락 종목은 두 시장을 합쳐도 268개에 그쳤다. 숫자로만 보면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던 셈이다. 그런데 정작 그 축제의 초대장을 받지 못한 쪽이 개인이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조 7,916억 원, 코스닥에서 2,516억 원을 순매수하며 오늘 상승의 큰 축을 맡았고 기관 역시 코스피에서 1조 3,575억 원을 사들이며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10주에서 10조 3,456억 원, 코스닥에서 5,590억 원을 순매도하며 정확히 반대편에 섰다. 통상 이런 급등장에서는 개인이 뒤늦게 따라붙으며 추격 매수에 나서는 그림이 익숙하지만 오늘은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다. 여기서 통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수가 뛰면 매수세가 몰려서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지만 프로그램 매매 내역을 뜯어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차익거래 프로그램은 오히려 8,65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비차익거래 프로그램에서는 6조 3,42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순매수가 찍혔다. 차익거래가 아니라는 건 이 매수가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차를 노린 계산된 거래가 아니라 지수 자체를 그대로 사들이는 인덱스성, 프로그램성 매수였다는 뜻이다. 선물 시장의 급등, 미결 제약정의 급증,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의 폭발적 순매수까지 세 조각을 맞춰보면 오늘의 랠리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됐다기보다 이미 걸려있던 매도, 공매도 포지션이 서둘러 청산되며 만들어진 반작용에 가깝다. 이 반작용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리 뺏기 게임에서 의자에 앉은 쪽은 안도하지만 게임이 끝나고 나면 애초에 의자 개수를 늘린 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1430원 20전까지 오르며 0.86% 상승했다. 외국인이 주식은 사들이면서도 환율이 이렇게 튄다는 건 이 매수세가 장기 베팅이라기보다 단기 포지션 정리에 가깝다는 방침으로도 읽을 수 있다. 대사기가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청산해야 할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면 그 다음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가 관건인데, 오늘 하루 동안 개인이 10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는 건 정작 실수요 쪽에서는 이 가격을 아직 신뢰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내일 이후 장을 지켜볼 때 짚어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달러원 환율이 1430원 선 아래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 선을 뚫고 더 올라가는지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실수요 자금 유입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환율 상승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가 꺾인다면 오늘 순매수 상당 부분이 단순 포지션 청산이었다는 뜻이 된다. 둘째, 개인의 순매도가 다음 거래일에도 10조 원 안팎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한다. 만약 개인 매도가 계속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가 오늘보다 약해진다면 지수는 오늘 오름폭을 상당 부분 반납할 여지가 커진다. 셋째, 코스피 200 9월물 선물의 거래량과 미결 제약정이 다음 거래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다. 오늘처럼 16만 계약을 넘는 거래량과 16만 8천 계약대의 미결 제약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면 아직 청산되지 못한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이번 되사기 국면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금리와 원자재 쪽에서도 오늘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조각이 나온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7%로 소폭 올랐고 CD 91일물도 2.93%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오늘의 폭등이 자금 조달 비용이 싸져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수급, 그러니까 사야만 하는 쪽에 매수 압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준다. 국제유가 WTI가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완만하게 오르고 금현물이 온스당 4,160달러 선에서 거래된 것도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하다.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는 하루 만에 46.76%라는 극단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3조 611억 원 넘는 거래대금을 태웠고, 반대편의 인버스 ETF는 22.11% 급락했다. 지수가 오를 걸 걸었던 쪽이 압도적으로 웃었고, 하락에 베팅했던 쪽은 하루 만에 포지션이 무너졌다는 뜻인데, 이 인버스 상품에 몰려있던 개인 자금 상당수가 오늘 급하게 손절되며 앞서 언급한 개인 순매도 규모를 함께 키웠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코스피가 17.91% 오른 날 개인의 계좌에서는 10조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그날 이 지수를 밀어 올린 건 새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어딘가에 걸려있던 빚, 그러니까 서둘러 갚아야 했던 매도 포지션이었다.